안녕하세요. 천간합 플러스 영상 첫 번째 갑기합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천간합 동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갑기합토는 중정지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정지합, 갑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인자한 요소이고 토라는 것은 이 기토라는 것은 평평한 땅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 다 같이 놀자, 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다툼 없이 바른 길을 가련다 라는 문장으로 중정지합을 또 추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합의 원리는 지난 천간합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간은 생각,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천간합의 원리는 갑과 기가 만나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상태. 그래서 에너지로 본다면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에너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경합도 마찬가지고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제로의 상태가 된다. 제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갑기합토에서 토가 되는 원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갑기가 만나서 토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사주에서. 그러면 우선 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갑은 오행으로 보면 목입니다. 그럼 목의 특성은 뭔가를 시작한다, 봄이다, 아침이다, 어린이다, 시작의 의미다, 그리고 순수하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목이기 때문에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양이다. 그럼 음은 조금 수렴을 하고 정적이라면 양은 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더 큰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갑을 그렇게 형상화 하시면 됩니다. 시기로 보면 봄, 아침, 이런 봄이죠. 아침이고요. 어린이의 상태이다. 그래서 순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갑이라는 것은 시작의 의미이다. 그럼 갑이라는 글자가 사주에 있는 사람은 뭔가 시작하는 걸 잘 하겠죠. 근데 갑이 육친적으로 십성으로 뭐 재성이냐 인성이냐 그리고 관성이냐 에 따라서 그 식신과 상관이냐에 따라서 그 어떤 것을 시작하는 에너지인지 또 이제 자세히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 갑이라는 것은 봄을 의미하고 이른 봄을 의미하고 아침을 의미하고 어린이의 상태를 의미한다. 어린이의 시기를 의미한다. 아, 그럼 갑이라는 것은 시작의 의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의 특성이 위로 오르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음기를 뚫고 불쑥 솟아오르는 그런 에너지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것을 이미지화 시키면 겨울에 그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봄의 새싹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순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으로 보여드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갑은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굽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로 쭉 뻗어서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죽순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한다, 갑은. 그리고 시작과 개척, 기획, 계획 이런 것들을 잘한다. 왜냐면 시작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갑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습니다. 왜냐면 10개의 천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갑이다 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두머리 기질이면서 그런 우두머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로 직선 운동을 하고 뻗어 오르려는 기질이 있고 내가 시작과 개척을 하고 우두머리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존심이 강하겠죠.
내가 시작을 하고 계속 내가 처음이다, 최초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꺾였으면 꺾였지 고개를 숙이지는 않습니다. 갑을 가진 사람의 그런 특성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위로 오르는 성질, 성장, 직선 운동, 그리고 시작과 개척,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 그리고 우두머리 기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올 때 우리가 주변의 그런 물질에서 비유를 한다면 벼락, 천둥, 권위, 놀라다 이런 것들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을 의미를 하고 천둥을 의미하고 권위를 의미하고 놀람, 그러니까 개구리가 경칩이 되니까 얼었던 땅에서 얼었던 물에서 밖으로 하고 뿅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아우 깜짝이야 놀라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주 감명을 하실 때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간목일간들이 놀라면 정말 눈이 동그래집니다. 말은 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갑은 생각을 하고 을은 갑이 했던 생각을 말로 옮기는 거라고 말로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목일간들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옆에 바로 뭐 상관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 상관은 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로 풀어내고, 그리고 뭐 식신은 행동으로 풀어내고, 뭐 그런 것들이 사주에서 조화를 잘 이룬다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간목일간들은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 그 시작과 계획, 기획 뭐 이런 생각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말로 일일이 내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이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니네들이 다 알아야지, 막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갑일간들은 말하지 않다가 이렇게 뭐 내가 말 안 해도 지들이 알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 상대방이 그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다 이미 하려고 했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하려고 이미 나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말로만 표현 안 했다 뿐인 거죠. 근데 말을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르면 이제 이걸 쌓고 쌓았다가 어느 순간 천둥 벼락같이 화를 왕 하고 낼 때가 있거든요. 그게 갑일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알아놓으시면 이런 갑의 특성, 개인적 글자가 가진 혹은 이 에너지가 가진 특성을 잘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사주 팔자를 해석할 때 아주 수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이런 성향을 가진다. 그러면 기는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 기는 오행 중에 토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토는 어떤 에너지이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토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거나 뭔가를 했을 때 그 쓰임새가 그러니까 규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토의 특성은 좀 중립적이기도 하고 정적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토에는 많은 것들이 와서 생명을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토는 이렇게 기르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기토가 밭이고 벌판이고 뭐 논이고 이런 의미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곡식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쪽에도 이제 기토 일간들은 물론 이제 사주의 구조가 인성이 제대로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래도 기토의 성향 중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교육시키고 그것도 막 권위적인 것은 아니고요. 교육시키고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음양으로 따졌을 때는 음의 토입니다. 그래서 양의 토는 무토의 경우에는 내가 대기권의 그 기질을 갖고 있어서 양의 을 가장 많이 품은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한정 저 높은 끝까지 올라간 그런 대기권의 토로서 많은 것들을 아우르고 보살피고 품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기토는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많이 베이스가 된다는 것. 다른 사람 내가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1인자가 되려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잘 받쳐주는 참모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저기 한 발짝 물러서서 내 역할을 다 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간절기를 의미를 하죠. 간절기라는 것은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자의 역할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토는 양의 토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리거나 드러내 보이는 반면에 기토는 음의 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는 행동들을 드러내고 막 떠벌리지는 않겠죠. 그리고 기토는 조절, 조정의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이제 기토인 거죠. 갑부터 시작해서 양의 에너지가 하나, 둘, 갑을 병정, 무까지 이렇게 최대로 올라가서 기토에서 이렇게 무에서 변곡점, 이렇게 반환점을 돌아서 기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시작점이 기토이죠. 그러니까 무토는 끝까지 갔는데 기토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토잖아요. 토인데 나도 끝까지 가보련다. 나도 하늘을 날아보련다. 라고 올라갔더니 에게 음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에게 깨갱깽깽 나는 오르지 못하고 내려와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의 경우에는 나도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으나 내가 처한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좌절감도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눈치는 더 빠르겠죠. 주변의 상황을 더 많이 살피겠죠. 한번 꺾였던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장을 멈춘 하강의 시작입니다. 하강. 이제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기토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어줌, 토라는 성분이 갖는 그런 이어줌 중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부드럽고 조용하죠. 음의 기질이기 때문에 토라는 기질도 있지만 음의 토이기 때문에 이제 조용하다. 그리고 인간이 가꾸는 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는 곡식들이 자라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돌봄 이런 역할도 이제 기토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름으로도 우리가 이미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름이고 갑의 경우에는 천둥과 벼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구름에 천둥과 벼락이 치면 비가 오죠. 비가 오면 우리가 봄의 경우에는 비가 오면 봄비는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토양을 더 부드럽게 하고 새싹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서 그 토가 제대로 된 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런 갑기토가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생각 우리가 청가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딱 묶여버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기합은 중정지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갑은 솟아오르는 양의 기운을 음의 기운인 기가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여러분들 저 비닐하우스에서 뭔가를 식물을 기르면 무 한 장 끝까지 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계속 키만 자라거든요. 키만 자라고 내실이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맛도 좀 덜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것들은 특히 우리가 그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맛도 좀 덜하고 키만 삐쭉 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벌판에서 자라는 자연 상태 그대로로 자라는 것들은 향도 짙고요. 그리고 살도 통통하게 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통통하게 살이 찔 수 있도록 위로만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기가 딱 막아버리는 것이죠. 막아서 야, 너 이제 성장을 멈춰. 그만해도 돼. 이제는 내실을 다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지에서 자란 거, 자연에서 자란 거, 뭐 나물로 치면 자연산 이런 게 훨씬 더 맛있고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그런 자연산을 재배한 땅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갑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가 갑을 만났을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주 내에 갑과 기가 합이 있는 사주이다. 요거 일간은 나인 거죠. 연주, 월주, 시주, 일주, 시주,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로 볼 때 일이 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체적으로 보면 연주는 머리, 그리고 월주는 어깨, 그리고 일간은 몸이고요. 시주는 내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견, 신족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국가, 그리고 해외 자리가 연주이고요. 그리고 월주는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사회 자리인 거죠. 그리고 일간은 내 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주는 뭐 우리 집 뒷마당, 대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육친 관계로 본다면 조상 자리가 연주,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조상 자리가 연주, 그리고 월주는 부모, 형제 자리이고요. 그리고 일주는 나와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나의 배우자 자리, 시주는 나의 자식 자리인 거죠. 나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갑기합이 여기가 이렇게 잘 이루어진 합이 이루어진 건 내가 묶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기합을 해서 내 존재가 없어진다 이렇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와 다른 무엇이 합을 했을 경우에는 나는 사라지지가 않죠. 보통은 천간합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와 하나가 합을 해서 그 고유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별로 반겨하지 않는다. 천간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나대로 역할을 잘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갑일간이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을 잘 하겠죠. 그리고 그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도 남들 뒤에 쭈뼛쭈뼛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일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갑일주가 몇 월 달에 낳느냐에 따라서 진짜 제일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주변을 좀 돌아보다가 뒤따라 나가는 건지 선두그룹은 선두그룹이지만 선두그룹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눈치 보다가 선두그룹의 한 중간쯤 가는 사람인지 선두그룹의 끝에 가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다 보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갑이라는 일간 자체는 그래도 시작을 하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는 거 좋아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시작하는 걸 잘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 기라는 것이 합을 했기 때문에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도 잘하는 거죠. 그러면 사주 내에 갑기 합이 있다는 것은 시작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한다. 근데 기라는 것이 갑일간에게는 정제입니다. 정제이기 때문에 뭔가 꼼꼼하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 짓는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요. 육친 관계로 본다면 혈연 관계로 본다면 이 정제는 아버지 자리이고 그리고 부모 자리인데 이 아버지이죠. 정제는 아버지 남자 여자 공이 똑같죠. 아버지인데 일단 천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아버지이긴 하죠. 근데 이거인 거죠. 내가 뭔가를 시작을 막 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그만해라, 그만 벌려라, 이제 마무리를 해라, 내실을 다져라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정제 아버지는 약간 꼼꼼하고 깐깐한 아버지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시시콜콜 참견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육친을 이 사주팔자에 육친을 같이 해석을 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주 내에 갑기합이 요런 식으로 내가 갑인데 기가 있다 이러면 내가 시작과 마무리도 잘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일주인데 갑이 있다. 갑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는 거를 시작을 하지 않고 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주변의 기라는 것이
한번 위로 끝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을 많이 살핀다,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의 토이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한다기보다는 주변의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고 눈치를 많이 보고 그리고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성향인데 이 갑이란 것이 옆에 있으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부작 시작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육친으로 봤을 때는 정관인 것이죠. 내가 사회에 나가면 뭔가 그 직업적으로는 잘 쓸 수가 있겠죠.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성향이나 내가 사회에 나가면 직업적으로는 뭔가 기획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생각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일을 할 때는 회사에서는 뭔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 성향,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밖에 나갔으면 그래도 제대로 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운에서 들어와서 합이 될 때 내가 정일간이다, 정화일간이다. 그런데 내 사주에 갑, 그리고 인도 위로 올리면 갑인 거죠. 양목이기 때문에 목생화 해서 이 목은 나에게는 인성인데 음과 양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토는 화생토해서 식상 중에 하나인데 나와 음양이 달라서 상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방합이라는 걸 배우면 아실 텐데요. 이는 인묘진 이렇게 해서 봄의 나라 목의 그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묘진 해서 세 개가 이제 목으로 칩니다. 합을 하면 진이라는 이 토의 글자는 어떤 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성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인 경우에는 진이 인을 만나서 인묘진 이래서 이 진도 목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혹은 10대, 20대, 30대는 강한 인성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성은 뭐 요때 지금 청소년기의 인성은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친구는 근데 공부인데 이 갑이기 때문에 뭔가 시작하는 거는 잘 하겠죠. 이거 시작하다. 예를 들면 정말 쉽게 단편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수학 정석을 푸는데 끝까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한 3분의 1쯤 풀고 또 뭐 영어 뭐 하는데 3분의 1쯤 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공부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런 거 시작을 잘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잘 하는, 그리고 그 인성도 갑의 인성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말고 새로운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시작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계속 시작을 이 공부했다가 저 공부했다가 시작은 잘해요. 계획도 이거 세웠다가 저거 세웠다가 끝까지 하지는 않으면서 계속 계획을 잘 세워요. 그런데 기라는 놈이 딱 들어왔어요. 운에서 기이라는 놈이 딱 들어오니까 갑기합토를 이루죠. 그래서 이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것저것 이제 그만 시작하고 그만 공부하고 공부를 이제 행동으로 옮겨라. 공부를 써먹어라. 공부했던 거를 써먹어라. 마무리를 지어라. 이것저것 자꾸 버리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라는 이제 그 사인이 들어오는 거죠. 이러면 요럴 때는 요 해가 대운이라면 오랫동안 이렇게 식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세운 1년짜리 운에서라면 적어도 그 한 해는 적어도 내가 했던 공부를 뭔가를 실행을 하려고 액션을 취하겠죠. 물론 여기 기가 어떤 글자를 달고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옮겨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요 글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생각으로는 내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 공부 저 공부 너무 많이 했네, 이제는 공부만 하지 말고 그 공부를 내 밥벌이로 뭐 하거나 아니면 공부한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거나 실천하거나, 하다못해 뭐 자격증이라도 딸라고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들어올 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간, 내가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은 양의 물인 거죠. 양의 물이고, 그리고 정관이 이제 기입니다. 임수물에서는 토극수하기 때문에 기가 관인데, 임수는 플러스, 기토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인 거죠. 그래서 내가 기토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기토의 관을 쓰고 있는데, 재생관에서 이제 이 직장으로도 쓸 수 있고, 뭐 만약에 여자인 경우에는 이게 남편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운에서 기토가 갑이 들어왔다. 이게 갑이 임수한테는 수생목에서 식신에 해당됩니다. 양 이렇게 해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에 해당되죠. 식신이라는 것은 내 활동 범위, 영역, 내 밥그릇, 밥 먹고 사는 밥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관을 쓰고 있는데 이 식신이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갑기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관이 묶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묶이는데 중요한 건 이 갑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뭐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에서 내가 기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 들어온다 이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아니면 내가 굉장히 정적인 상태였는데 이것저것 눈치만 봤는데 이 식신이 들어옴으로 해서, 갑이라는 새로운 글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주변에 눈치 안 보고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액션을 딱 취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가 있는데 갑이 들어올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묶여서 못 사용한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정관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직장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서 운에서 들어왔을 때 이게 여기서는 갑이 있는데 기가 들어오면, 기는 이제 멈춰인 거잖아요. 멈춰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 공부 저 공부 하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뭔가 그것을 확장시켜서 내가 살아나가는데 쓸 수 있는 뭔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한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이 있는데 기가 들어오는 것과 기가 들어오는데 있는데 갑이 들어오는 거는 그 해석의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해석하실 때 기토가 갑을 만났을 경우, 혹은 갑이 기토를 만났을 경우, 운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갑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플러스 영상은 을경합금으로 플러스 두 번째 동영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갑기합 동영상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